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미랑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는 오늘 토론회는 천안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두 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규정에 따라서 개최되었으며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대전 MBC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신중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토론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와 정책 검증 토론이 이어지고 이어서 사회자 공통 질문과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자 상호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질문마다 다릅니다.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니 후보자들은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시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후보자들은 화면을 통해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문진석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문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물가, 고금리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왔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잘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책임과 무능은 쌓이고 쌓여서 태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자이고 출국 금지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마찬가지로 전 국방부 차관 신범철 차관을 국회의원 후보로 띄고 있습니다. 한 해병의 죽음 앞에서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모두 영전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오로지 일하고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천안 발전만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20년 임시 역사, 천안 역사를 명품 천안 역사로 바꾸는 성과를 내는 등 많은 일을 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천안 발전이 멈추지 않도록 기관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누가 대한민국과 천안 발전의 적임자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신범철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시민 여러분, 천안갑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천안갑 후보 신범철입니다. 정치권에 참 실망 많으시죠? 일은 안 하고 싸움만 하고 남 트집 잡고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자기 배를 채웁니다. 재산이 증식되고 땅을 사고 만나는 시민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일은 안 하고 무엇을 하냐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정치권에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 신범철은 그런 정치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넘버원이 되는 정치인이 아니라 올리원이 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요. 자기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넘버원을 지향하는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리고 천안갑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바꾸자 합니다. 지금 천안갑은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천안시가 균형 발전에 실패하면서 서북 지역 중심으로 발전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천안갑 지역은 발전에서 소외됐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정치인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올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 발언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이야기 없이 정치 공세만 합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고발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상대를 비난한 정치, 그게 바로 저질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안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천안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두 후보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해보는 정책 검증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단히 순서를 말씀드리면 각 후보는 정해진 순서대로 2분간 자신의 공약을 발표합니다.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가 개별 질문을 하고 발표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 상대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하면 발표자가 한 번 더 보충 답변하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신범철 후보부터 2분간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이라는 것은요, 항상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천안갑 지역은 지금 상대적으로 천안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이 담겨 있어야 되고, 전 그 고민을 크게 두 가지로 담았습니다. 큰 두 가지는 인프라와 일자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천안갑의 성장 동력이 마련됩니다. 인프라 차원에서는 먼저 때마침 GTS-C 노선의 천안 연장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조기에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때맞춰서 천안역을 완성함으로써 철도 인프라를 강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천안역에는요, 수도권 전철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천안역 인근 지역, 갑 지역에 그 혜택이 못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 성정역을 만들고 또 청수역과 구령역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집 앞 전철 시대를 열어서 천안갑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합니다. 동시에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지 원도심이 활성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방 AI 센터를 천안역 원도심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따라서 그것과 함께 방산 IT 기업 같은 것들이 오게 함으로써 정말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외곽 순환도로라든가 또 천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기념관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관광지가 됨으로써 천안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공약이 천안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신범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문진석 후보께서 개별 질문해 주시죠. 질문은 1분, 그리고 답변은 2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신범철 후보님은 국방부 차관 당시 국방 분야 R&D 예산을 4,400억이나 깎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신 후보는 갑자기 국방 AI를 육성해 천안을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 시민들께서 믿으시겠습니까? 정부가 R&D 예산을 줄어든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청년연구원 고용 의무 고용을 일부 폐지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또 유능한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 후보께서는 국방 AI 센터 유치로 취업 난방 한계선을 확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런 생각 자체가 말 따로 행동 따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이 공약에 대해서 진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방 R&D 예산 삭감과 우리 청년 연구원 의무 고용 폐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방 R&D 삭감된 것은 정부 전체적인 기조에 따라서 R&D 예산이 낭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재차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AI 센터는요, 국방 AI 센터는 그것과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우리 국방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국방 AI 센터는 지금 초기 투자 중이고 어떻게 보면은 육성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AI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데이터 센터는 만들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요. 이 AI가 왜 중요하냐,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과거의 무기체계는요, 시청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시듯이 자주포, 전투기, 탱크 이런 무기체계에서요, 자동화, 반자동화 무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를 보신 분들께서는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무기체계가 스스로 적을 식별하고 적을 공격하고 또는 방어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AI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육성하는데 때마침 이것을 갖다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안 구해졌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것을 천안에 유치함으로써 국방 AI의 메카가 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천안의 성장 동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국방 R&D 예산이 일부 조정이 되더라도 국방 AI 센터에 대한 예산은 계속해서 증액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런 좋은 게 있으면요, 여야를 떠나서 그래, 국방 AI 센터 가져오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진석 후보 1분간 보충 질문해 주시고 네, 후보님. 신범철 후보님은 2분 동안 보충 답변 가능합니다. 시작해 후보님, 주십시오. 천안의 가장 큰 현안이 인구에 걸맞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교통 공약을 보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 없어요. GTX-C 조기 착공, 또 천안역사 조기 완공. 모두 제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들이거든요. 다른 공약도 사실은 제가 4년간 천안에 제가 추진한 사업이거나 천안시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그대로 발표를 하셨어요. 특히 동부 6개면에 대한 교통 공약이 부족한 것 같은데 독립기념관이나 병천, 산업단지 등이 있는 곳은 철도 교통에 대한 수요가 좀 높습니다. 동부 6개면 교통 공약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물론 외곽 순환도로, 그것은 뭐 저나 문 의원님이 함께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행해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외곽 순환도로를 갖다가 조기에 착공해서 천안 원도심 분들께서 동부 6개면으로 출퇴근이 편리하고 또 동부 6개면 읍면에 계신 분들께서 이동이 편리하시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존 국도를 확장하는 공사, 그런 것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죠. 때마침 제2 경부고속도로가 수신에서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산업 성장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교통로를 확보하고 동시에 주거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준비해서 이미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 간과하시는 것 같고요. 동시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요, 모든 정책이나 이런 거는요, 협업을 해서 하는 거예요. GTX 신호선을 의원님께서 혼자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 시는 시달인 대로, 도는 도단위대로 노력을 해서 협업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 높은 평가를 받지 않나 싶습니다. 동부 6개면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요.
교통 인프라만으로는요 발전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 공약을 제시했는데 의원님께서는요 그런 부분은 없이 길을 넓히겠다. 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나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와 같은 거예요. 그걸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무언가 창의적인 것을 제시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진석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표 네. 시간은 2분입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료는 정해진 길을 가면 되지만 정치인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확실한 변화, 천안 미래를 위해서 문진석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역을 기점으로 청수역, 독립기념관, 병천, 오창 국가산업단지를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동부지역 산단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해서 동부지역이 충남의 우리 충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GTX-C 조기 착공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지방정부 재정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국비 확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외곽순환도로 지금 절반을 완성을 했는데 나머지 절반 반드시 완성해서 외곽 천안 중심과 외곽이 격차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정역과 신부역을 새로 개설해서 주민들의 교통을 편안하게 편리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천안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 천안역 주변의 도심철도를 지하화하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원성천과 천안천 그동안 단순히 산책로로 이용되던 것을 반드시 휴식과 문화가 공간이 확보된 천으로 하천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새로 청룡동에 청수중학교, 청수고등학교를 유치하고 남부 스포츠센터를 유치하고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 그다음에 남부대로의 교통정체를 해소를 해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못다 드린 말씀은 공보물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문진석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신범철 후보는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1분이고요.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진석 의원님께서 여러 고민을 담으셨겠는데 4년 전 공보물에는요. 전철로 독립기념관, 병천 그리고 청주공항까지 연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4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철도로 바뀝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전철인지 철도인지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근거 하에서 전철이 아니라 철도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철도는 새로운 노선인지 중부권 횡단 철도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죠. 그런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시면서 4년 전에는 전철, 지금은 갑자기 철도, 그리고 그것도 4년 동안 아무렇게 진전을 보이지 못한 전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고 어떤 방향의 비전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독립기념관 정책까지 약속하지 않았고요. 독립기념관 수도권 전철 유치를 제가 약속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국토교통위로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까지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고요.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약속을 해왔지만 그 약속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동부지역의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만이 우리 지역이 뭔가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한 차에 오창 국가산업단지, 방사광 4.0 국가산업단지를 정점으로 해서 철도를 청주공항과 천안역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내면 어떨까 싶어서 철도공사 사장하고 또는 본부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노선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철도 노선이다. 산업 경제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철도 노선이기 때문에 좋은 철도 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물론 이제 동서횡단 철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약속하고 또 우리 천안시도 관심을 갖고 약속을 했던 거고, 그래서 모두가 약속한 일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약속했다고 해서 나는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한 일이고 국회의원이 조금 더 노력하면 반드시 유치할 수 있는 게 국책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책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인 거고 또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 철도가 수도권 전철의 차이는 분명히 우리 신 후보님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도권 전철은 어차피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자투성이기 때문에 수도권 전철을 더 연장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도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범철 후보 1분간 보충 질문해 주시죠. 문지석 후보는 2분 동안 답변 가능합니다. 예, 지난번에 독립기념관까지 공약하셨다는 거로 저도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철이 적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철도를 새로운 철도인지 그럼 중부권 그 동서 횡단철도를 갖다가 그쪽으로 연장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천안역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아래쪽으로 지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그 부분과 간단히 답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천안역 철도 지하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하화를 하면 지하에 역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금 천안역은 짓고 그다음에 나중에 지하화되면 그 천안역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약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물론 저도 언젠가는 천안역 철도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졸속으로 나온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국토부에서도 3월 2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도심철도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연말까지 마치겠다. 그래서 선정을 하겠다. 시범지역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발표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지역이 우리 천안 지역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철도 역사가 새로 지어지는데 지하로 가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지하는 철도 플랫폼만 만드는 거예요. 역사는 그대로 지상에 있는 거고 철도 플랫폼 아시잖아요. 철도를 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지하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지하 공약 자체가요. 천안 도심철도 천안역 주변은 사실상 저희 당에서 공약을 했지만 애초에 배제가 됐던 것을 제가 천안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공약에 넣어달라고 해서 억지로 넣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도심철도 지하 공약이라는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하셨고 또 한동훈 위원장께서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을병의 죄송합니다. 을병의 이창수 후보, 이정만 후보 다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도심 지하철도의 재원이 얼마냐, 규모가 얼마냐 이걸 따지는 계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국토부에서 지정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이 될 거고 이 천안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이거는 힘을 합쳐서 반드시 우리 도심철도 지하를 해서 원도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열띤 토론을 통해서 두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의료 현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수도권 환자들이 서울 5개 상급 종합병원에 지불한 의료비 총액이 2022년 기준 2조 1,82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년 사이 약 140%가 증가한 건데요. 지방의 환자들이 서울 소재 병원을 찾는 이유는 의료의 질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의 경우 필수 의료 분야의 지원 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의료 공백도 큰 문제입니다. 두 후보자께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의 질 격차와 지방의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먼저 문진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천안은 대학병원이 있어서 비교적 의료 인프라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내산소라는 필수 의료 분야 공백이 일부 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가 문제인데요. 순천향대 천안병원에는 국내 첫 소아 전문 응급센터가 있지만 전문의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간과 휴일에 소아 진료 수가를 2배로 인상하고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소아 전문의 육성을 위해 전문의가 소아 환자 진료 시 추가로 보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필수 의료 특별 회계를 신설하겠습니다.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의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며칠 전 충남권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이 당국대 천안병원이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책임 의료기관은 필수 사업과 선택 사업을 각각 2개씩 반드시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선택 사업인 산모, 신생아, 어린이 협력 사업이 필수 사업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신범철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지방 필수 의료 분야가 취약한 것은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지방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는 지역 의사 전형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역에서 인재 전형으로 해서 지역 인재를 의대에서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그분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어떠한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미리 뽑아서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근본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제 필수 의료 분야 차등수까지인데요. 아까 뭐 특별 예산을 이렇게 제정한다 그런 것도 중요한 접근이지만 근본적으로 수도권에서 하는 것과 지방에서 하는 것과 비용이 똑같다면 어디에서 병원 경영이 더 좋겠습니까? 수도권이 당연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렇게 의료 수가 같은 것을 갖다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환자를 덜 보더라도 병원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범철 후보의 공통 질문 답변에 대해서 문진석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죠.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의사 제도는 저희 정부 때, 지난 정부 때도 이걸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뭐 좋은 제도라고 보고요. 윤석열 정부와 의사 간의 강대강 대치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총선에 이용한다는 비판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의사 간 갈등 해법에 대해서 우리 신범철 후보 입장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약간 뭐 필수 의료 분야 그것과는 다른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총선에 이용하면 지금 했겠습니까? 총선에 지금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한 거라고 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지금 정원 문제 가지고 갈등이 심각한데 이러한 부분은 또 새롭게 저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여를 하면서 약간은 유연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요,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정원 문제가 하나가 있고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우리 의료개혁에 있어서 커다란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문진석 후보의 공통질문 답변에 대해서 신범철 후보께서 30초 동안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질문 답변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소아중환자실 문제는 참 잘 지적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실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천안에는 2개의 대학병원이 있잖아요. 순천향대와 단국대학교. 여기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천안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는 정확히는 제가 알고 있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의료 수가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소아과 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 수가도 처우도 개선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 문제는. 그래서 지방 정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천안병원, 천안 도립병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재정 투입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재정 또 지방 재정이 투입이 돼야지만이 개선될 수 있는 문제다. 이 사람들한테 의무만 강요해서는 이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시 수어 통역사 교체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천안시 동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저출산 문제 대책과 관련한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도에 역대 최저 수준인 0.7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OECD 국가 중 1명 이하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두 후보자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추천하고 싶은 제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후보자들께 1분 30초씩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신범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아이들 키우는 게 점점 더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녀를 셋을 두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행복했지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에서 이 출산에 대해서 고민이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출산 문제는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양육의 문제, 두 번째는 주택의 문제. 이것이 서로 맞물려 가면서 내가 아이를 낳고 싶지만 키우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을 뒤로 미룬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저출산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양육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할 때가 되었다. 더 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같은 것도요, 시간을 조금 더 확대하고 예산을 투여해서 그런 돌봄 비용을 줄여줘야 됩니다. 민간과 국가기관 간의 차이도 줄여야 되고요. 동시에 그런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세제 혜택까지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줄어야지 부담이 덜한 거죠. 주택 문제에 있어서도요, 정말 출산 세대에 있어서 조금 더 저이자의 금융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급도 늘려야 되고 출산이거나 출산에 임박한 분들께는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번에는 문진석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천안시 출산율은 0.84입니다. 전국 평균이 0.78에 비해서 약간 높긴 하지만 우리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 12위입니다. 심각합니다. 노동 시간을 줄여도 모자란 판에 정부는 오히려
주 52시간제를 폐지하라고 얘기하고 저출생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면 누가 내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내 시간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할 겁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한 현금성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신혼부부의 1억을 대출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서 무이자 또는 최대 연금 전액을 감면하는 결혼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등이 연계하는 돌봄 플랫폼을 구축하고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공약도 했습니다. 미혼모, 미혼부를 위한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를 지원하고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 통신비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진석 후보의 공통 질문 답변에 대해서 신범철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그 공약이 창의적인 부분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그 철도 지하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민주당의 공약의 그 예산 부분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1억을 대출하고 두 자녀일 때 반을 탕감해주고 세 자녀 있을 때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이 도대체 얼마인지는 좀 식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답을 요청드립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은 필요한 곳에 집행해야 될 예산조차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 재정을 감축해서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 정책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필요한 곳에 집행해야 됩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집행해야겠죠. 그러면 예산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 성장을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 발전을 시키고 성장을 일으켜야지 예산이 확보되는 건데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4였습니다. 선진국 최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긴축 재정을 하면 경제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긴축 재정을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을 사용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예산을 또 확보하고 또 투자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신범철 후보의 공통 질문 답변에 대해서 문진석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십시오.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노동시간 단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자기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주 120시간을 얘기할 정도로 노동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 퇴행적인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에서도 69시간 여전히 주물럭거리고 있습니다. 특수한 분야에서 하겠다. 이런 노동시간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약간 다른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결국 예산 규모도 못 밝히시고 답은 하지 않으시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나라빚이 400조 늘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지금 이렇게 예산 규모에 대해서 구체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주 120시간은 120시간 하면 그다음에 덜 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계속해서 한쪽 측면만을 부각해서 말씀하시는 민주당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해주고 줄여야 된다는 방침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보다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접목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후보자 간 상호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문을 받은 후보는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신범철 후보, 문진석 후보에게 1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도심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토론회 때 문진석 의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 유치하겠다고 4년 전에 공약했는데 지키셨냐? 못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약속하셨는데 지키셨냐? 했더니 못 지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창업을 위한 금융기관 유치 약속 지키셨냐? 결국 못 지키셨다. 상호 연계되어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못 지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공약을 새로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입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시려면 청년 창업을 위한 금융기관 유치 계속 밀고 나가셔서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셔야죠. 근데 갑자기 이것을 청년에서 소상공인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이며 이 앞선 세 가지도 약속을 못 지키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공약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때 당시에 코로나 상황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도 우리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중단이 됐습니다. 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국회의원의 공약, 지역사업 유치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치를 못했다면 저의 책임이 크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 모든 게 중단된 상황에서 제가 약속을 지킬 수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은행을 설립하겠다. 은행 설립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 설립하면 요즘은 카카오뱅크라든가 인터넷 은행 설립해서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의 돈을 은행에 맡기고 거기서 대출도 받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이고 또 스타트업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천안역 주변에 스타트업을 확충하겠다. 이것도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싶은 모든 청년들은 다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공약을 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신범철 후보, 문진석 후보에게 1분 이내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순한 취지셨다면 저도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정치인이라면 특히 자신의 공보문에 담을 정도로 중요한 공약이라면 이행을 해야죠. 그게 책임 정치의 구현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안 됐다, 저래서 안 됐다. 일 잘하는 사람은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안 됐는지 먼저 소상하게 밝힌 다음에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든지 하셔야죠. 두 번째 질문은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독립기념관에 수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독립식물파크나 채권도장을 그 안에 만들어서 독립기념관을 활성화하자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의원님께서는 독립기념과 관련해서는 철도역 만드는 거 말고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우리 신범철 신 후보님께서는 제가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공약한 거 78.7%, 80% 가까이 공약을 실천을 했습니다. 이거 국회의원 중에 굉장히 높은 공약 이행률이거든요. 또 저희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할 일도 되게 많습니다. 참 좀 지켜보시고 문진석 후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지켜보시고 비판을 해주시면 제가 달게 받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독립기념관 관련해서는 저는 독립기념관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법에 맞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는 곳이 독립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저도 독립기념관이 활성화되는 거 당연히 찬성하죠. 그래서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독립기념관 방문하셔서 기념관 독립정신을 고취하시고 또
우리 병천이나 우리 동부 지역에 방문하셔서 뭐 먹거리도 즐기시고 또 물건도 사시고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좋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독립기념관역을 반드시 신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린 바도 있고요. 그래서 독립기념관에 대한 우리 체육관, 태권도 체육관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게 가능한지 정말 궁금해요. 제 상식으로는 그래서 태권도인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젊은 태권도인들한테 여쭤봤더니 말도 안 되는 고양이다.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다음은 문진석 후보의 질문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질문을 받은 신범철 후보는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런 질문 안 드려야 되는데 워낙 국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난 토론회에서 좀 약간 부인을 하셨기 때문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하야한 이유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 역시 공직 후보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진실한가 이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사본부가 그 재검토를 거부하자 우리 신범철 차관께서 장관이 명령하면 재검토할 수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언론 보도예요. 조사본부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이종섭 장관이 실제로 직접 재검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혐의자가 8명에서 2명으로 축소가 됩니다. 신 후보님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재검토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해명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 아니면 조사본부 관계자가 거짓말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보도가 좀 저는 편향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령에 의해서요. 그럴 권한이 있어요. 그게 해병대에서 수사를 할 때 거기다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이런 일도 없었지만 국방부에서 조사본부로 이관해서 검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요. 장관의 권한이에요. 이미 다 국방부에서 해명 자료까지 낸 거를 그 방송에서 그 특정 부분을 빼서 설명한 것이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았을 때는 선거운동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기 때문에 이게 뭔 일인가 해서 그때는 뭐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더니요. 그 인터뷰에 응한 분이 차관이 의견만 물어본 거지 결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차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이야기도 했대요. 근데 그 부분은 방송에서 뺐습니다. 자, 그럼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 있는 영역이고 이 회의가 필요해서 했나 본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을 했는데도 그 부분을 빼고 보도를 했다면 어디가 문제입니까? 제가 문제입니까? 보도가 문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요. 너무 정치적으로 과대해서 선거판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고소한 사건입니다. 저는 조사도 한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자꾸 이렇게 확대하시죠? 문진석 후보, 신범철 후보에게 1분 이내에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뭐 며칠 전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것을 조그만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 후보님도 수사 예합이 아니다. 누구도 빼라 마라 한 적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근데 최근 언론에 따르면 2023년 7월 31일 11시 45분에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 직후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재원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혐의나 혐의자, 혐의 대상자 범죄명을 빼라 이렇게 5번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신범철 차관님은 또 국회에서 답변하셨죠. 김계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 3번 하셔가서 장관의 명령 지시에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는 뭐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정정범 해병대 부사령관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수사 외압이 아니다. 누구도 빼라 마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입장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 토론에도 수사협의라는 것이 성립할 수 없다. 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망사건. 그 말씀 드렸는데도 또 이야기를 꺼내시는데요. 말씀드릴게요. 근본적으로 뭐냐. 군사법원법의 해석 문제예요. 이것은.
왜냐하면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군에 단순한 조사 자료만 이첩하라는 의견도 있는 것이고 아닌 것이고, 근데 마치 그것을 갖다가 외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뭐 해병대 사령관에게 3번 전화했다는 거, 저는요 그 상황이 아니라 2시 50분에 장관님께서 나 출장 가니까 나 출장 간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해라. 그 지시를 받고 그거를 첫날 오후 늦게 전화 드렸고 다음날 확인했고 그다음에 전화로 확인을 받은 3번의 통화인데, 이게 마치 뭔 커다란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게 상황을 이렇게 프레임을 짜놓고 상대를 공격하는 아주 나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서도 저는 공격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후보자에게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청년 실업자가 OECD 회원국은 평균 14%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경제활동 인구는 줄었지만 실업자 수가 늘어나 실업률이 증가한 건데요. 천안시 역시 2024년 2월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2030 인구가 18만 5,418명으로 청년 경제활동 인구가 4년 전보다 8.8% 감소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두 후보자들이 천안시를 중심으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싶은 대안,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이고요. 먼저 문진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 취업자가 1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 30대 구직자가 5만 4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구직 단념자가요, 5만 4천 명이나 늘었는데 경기가 살아나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우리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여전히 밑바닥입니다. 저는 경제를 살리려면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고 나야 청년들이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자리를 통해서 또한 새로운 창업도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그러면서 경제도 다시 살아나고 선순환 구조로 끌고 가야지만이 청년 실업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신범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큰 틀에서는 지금 문진석 후보께서 이야기하신 거에 궤를 같이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되고 또 그러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약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저는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일단 천안 갑 지역에는요 대학이 많아요. 그리고 천안 갑 지역에는요 새롭게 형성되는 공단도 많습니다. 그럼 그 두 개를 잘 연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채용했을 경우 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복지에 관련된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래서 천안에 있는 기업들이 천안 지역 인재를 더 채용하고 천안 지역 인재들도 천안 밖에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보단 내가 천안에서 직장을 얻으면 더 좋은 상황이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줘야죠. 그런 방식으로 이 막힌 문제를 뚫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토론회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마무리 발언에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신범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토론을 보시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누가 더 준비가 잘 되었는지 충분히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근거 없이 또는 상황을 과장해서 상대를 비난하고자 열을 올린 후보가 누군지도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년 전에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때도 TV토론이 있었죠. 그 당시 문진석 후보께서는 전과 기록이 있으셨고 아름답지 못한 전과 기록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문진석 후보는 그 전과 기록에 더해서 새롭게 농지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받으신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내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치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지역과 대한민국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캠페인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을 헐뜯는 정치 21대에서 정말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치 이제 정말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장관의 지시로 전화 세 통을 한 게 어떤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장관의 권한의 범위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참 가슴이 아프고 그 이야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제 능력을 가지고 천안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기여하겠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4년 전에 저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기존의 선택을 해주세요. 하지만 지난 4년간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렸다면 바로 저 신범철을 선택해 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진석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제가 신범철 후보의 개인의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걸 흠집내서 내려고 질문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론회 잘 보셨으면 누가 우리 천안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적임자인지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정치를 해야 됩니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로 바꿔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 합니다. 좋은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는 그가 지난 시간 어떤 국민과 나라,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잘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소신 있고 철학 있는 정치인을 뽑으셔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 좋은 정치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정말 천안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소신 있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철학과 소신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4월 10일이면 우리 대한민국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동이 막 걸린 천안 발전 멈추지 않도록 제가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본투표 10일입니다. 천안 발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꼭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로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안시 동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시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대전 MBC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